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프로에서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송룡입니다. 자, 27회 이제 공시법에 대한 기출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하는데요.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예년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게 나왔는데 좀 특이한 점은 뭐 지적법이야 뭐 매번 법조문에서 나오니까 뭐 똑같은 문제고요. 등기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시험 문제는 뭐 예규라든지 판례 이쪽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고 대부분 법에 있는 법조문 위주로 시험에 출제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등기도 그렇고 지적도 그렇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출 문제만 충분하게 정리해서 보셨다면 뭐 20개 이상, 지적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등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이제 짜집기한 문제들이 좀 많긴 하지만 거의 뭐 기출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시험에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꾸준하게 1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면 뭐 만점은 못 맞더라도 만점은 안 되더라도 뭐 20개 이상은 충분히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41번부터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41번 27회죠. 27회. 자, 지적에서는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등록상 이렇게만 보더라도요. 이번에 12문제 중에 지번에서도 나왔고 지목 또한 2문제 나왔고 면적도 하나 나오고 경계도 하나 나오고 등록사항도 한 2문제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12개 중에 7, 8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41번 보시면 41번은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지목에 대한 문제더라 이겁니다. 틀린 것은 2번 틀렸죠. 왜? 온수라든지 약수라든지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것은 광천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41번 정답은 2번이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 5번까지 그 지적법은 41번부터 52번까지 12문제가 모두 100% 법조문에 있는 지문이에요. 교수님들이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써놓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 이거죠.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년에 이제 공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적법 같은 경우는 법조문만 잘 충실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1번 정답은 2번이고 42번도 무슨 문제예요? 42번도 지목 문제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지만 거기까지는 맞죠. 그러나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무엇이다? 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묘지가 아니라 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43번. 43번은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43번은 면적에 대한 문제더라 이겁니다. 면적, 이것도 마찬가지 기출하고 똑같아요. 왜? 면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의 어떠한 그 측정 대상하고 단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역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단수 처리가 나왔더라 이겁니다. 면적이 1000 얼마? 1029.551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딱 끊어, 이렇게 딱 끊어. 그죠? 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5가 아니라 51이죠. 5를 초과했으니까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얼마? 0.6이 되더라 이겁니다. 43번 정답은 4번. 그 다음 45번은 44번인가요? 44번은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44번은 경계와 관련된 것이다 이겁니다. 경계. 일단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왜 2번이냐면 역시 이 문제도 기출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면하고 접하면 경계가 어디가 돼? 해면하고 접하게 되면 평균의 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조위다. 이거 최대 만조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평균의 수면이 아닌 최대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에요. 보시면 문제 순서도 지목,
지목, 면접, 경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시험에 쭉 나옵니다. 41번부터 44번까지 푸는 과정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45번은 무슨 문제예요? 45번은 지번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사업계획도에 의하는 거.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엇에 의한다? 사업계획도에 의하더라. 역시 이 문제도 기출문제랑 똑같다 이겁니다. 45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 46번. 자, 46번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은 지적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죠. 자, 지적위원회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적법에서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날짜들이죠. 날짜들인데 지적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 며칠 전이에요?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46번에 그럼 뭐가 틀렸어요? 5번이 틀렸더라 이겁니다. 7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5일이다 이겁니다. 이번에 12문제 중에 날짜와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예요. 46번하고 52번이. 46번의 정답은 5번. 역시 이 문제도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12문제 중에 난이도 높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52번이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역시 52번도 기출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46번의 정답은 5번. 그 다음 47번. 자, 47번은 이제 무엇에 대한 문제? 47번은 등록사항에 대한 문제더라. 이거는 등록사항. 자, 공유전명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왜? 이 전유 부분의 표시의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유 부분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이나 문제풀이 할 때 대지권 등록부 하면 항상 자기 집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집을 한번 그려보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집을 한번 딱 그려봤을 때 건물의 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건물에 명칭이 써 있는 거고 명칭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으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그 전유 부분의 표시. 근데 이 전유 부분의 표시는 공유전명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여기에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역시 기출문제랑 거의 90% 이상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48번. 자, 올해도 역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올해도 역시 시험에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 그러나 예상이 됐었죠. 근데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인데 왜 3번이 틀렸냐 이거죠. 3번이. 자,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항상 이제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등록사항하고. 근데 만약 여기서 불일치가 발견했다라 불일치. 누가 발견했으면 지적소관청이 불일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누구에게? 이것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 관리기관의 장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정정을 무엇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3번이다. 1번은 맞고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사후 간에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 및 무엇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
확인을 했을 때 5번처럼 등록사항에 관리기관 장에게 무엇할 수 있다?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정정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3번. 그 다음 49번. 역시 49번도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49번도 등록사항에 대한 문제더라. 이거 등록사항에 대한 문제인데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우리가 부호도하고 부호 들어가죠. 고유번호 들어가고 부호도 부호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 1번은 왜 틀렸어요? 이동사유는 어디에만 들어가?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들어가고 3번은요.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의 등록사항이고요. 4번은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되지만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되기 때문에 틀렸고 5번에 면적 때문에 틀렸더라. 면적. 그 다음 50번. 자,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거 매번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에요? 축척 변경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해마다. 여기서 축척 변경의 경우에서 어떤 무엇에 대한 거냐면은 요 축척 변경 위원회 축척 변경 위원회의 무엇에 대한 것 기능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축척 변경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에 관한 사항은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축척 변경 위원회 기능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답은 3번이죠.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축척 변경의 기능 하나 더 있죠.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 정도. 역시 이 문제도 난이도 높지 않고요. 그 다음 51번. 올해 문제 중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지적 측량 쪽에서는 측량에 대한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51번에서 이제 하나 그냥 서비스로 줬어요. 왜?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을 한다 안 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잖아. 근데 4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합병에 따른 경계와 좌표와 면적은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써놨죠. 51번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그냥 짬뽕 시켜놓은 지문들이에요. 1번은 지번에 대한 거, 2번은 결번에 대한 거, 3번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대한 거, 5번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을 어디에다 보관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52번. 자, 52번은 이제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은 등록 사항의 무엇이다? 등록사항의 정정인데 제가 항상 강조할 때 날짜들을 한번 매번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등록사항 정정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는 날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보기에서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절대 답이 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에 이제 가로에 보시면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1번 아니면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죠.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결의서를 작성하고 대장의 사유란에 뭐라고 써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다라고 쓰더라 이겁니다. 이 지문도 과거에 한 번 정도는 나왔던 지문이에요. 정답은 몇 번? 1번이고요. 제가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지적 불부합지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수업을 꾸준하게 들었던 분들은 찍더라도 1번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불부합지라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는 불부합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겁니다. 보시면 뭐 해설이라고 해서 뭐 장시간 하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는 못 맞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어떤 난이도로 출제됐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다음 등기법 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근데 우리 올해 뭐 공법도 좀 어렵고 공법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 1년 동안에 꾸준하게 본인들이 했던 공부량을 생각해 보시면 점수는 공부량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량에. 제가 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등기법 문제에서 해마다 등기법에서 꼭 나오는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마다 등기법에서 나오는 문제는 요 가등기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와서 가등기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게 몇 번이에요? 53번 문제하고 53번하고 50 몇 번? 57번 문제가 가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53번은 보면 이거죠. 53번은 A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렇게 있으면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B 앞으로 뭐를 했다라는 거야?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더라 이겁니다. 가등기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잖아.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용의물권 임차권도 가능하고 저당권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얘가 이제 무엇을 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얘네들을 이것을 중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라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다 죽는다 이렇게 다 죽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못하는 게 있어요? 사는 놈이 있더라 이겁니다. 사는 놈. 그 사는 놈이 바로 뭐예요? 사는 놈이 바로 뭐냐면은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살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4번하고 5번은 사니까 직권만 이거 4번 요게 4번이고 이게 5번이니까 얘는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1번은 왜 살을까요? 얘한테 얘 갑이라고 지문에 갑이라고 썼는데 1번은 사는 이유는 요 갑에게 B에게 무엇할 수 있는 B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니까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왜 살을까? 2번은 사는 이유는 가등기가 언제 됐냐면은 가등기가 3월 4일에 됐지만 이미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은 근저당권이 며칠? 2월 며칠이에요? 2월 5일이니까 얘가 더 선순위니까 3번은 산다 이겁니다. 그럼 2번은 죽는 거죠. 왜? 3월 15일에 등기된 3월 4일인데 3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B 앞으로 했더라. 3월 며칠 날? 4일 날. 근데 3번 해가지고 가압류가 된 거죠. 3번 해가지고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가압류가 3월 며칠이에요? 15일이잖아. 얘가 이제 뭐를 했어요? 본등기 했으니까 얘는 무엇이 된다? 직권말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53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 57번 볼게요. 57번에 옳은 것을 물어봤죠. 항상 우리가 옳은 것을 물어보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다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시험을 보실 때는 보기 5개에서 모든 지문을 다 알고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했을 때 편하게 우리가 익숙한 지문을 가지고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57번 같은 경우는 매번 나오는 거잖아. 그럼 57번에 5번은 매번 나왔던 건데 57번에는 특이한 지문이 몇 번이에요? 4번 지문이더라. 4번.
그럼 4번은 답이 아니에요. 일단은 답은 5번이니까.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경우는 의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서 하는 거예요. 4번은 틀렸고 1번은 왜 틀렸어요? 정지조건부에는 가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는 촉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그리고 가등기 신청 시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서의 내용을 써야 되는 거죠. 57번의 정답은 5번. 그 다음 54번. 54번 문제는 이제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은 신탁이에요. 신탁 등기도 해마다 요즘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1번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왜?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 2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를 말소할 경우는 하나의 순위번호로 사용한다. 신탁의 특징은 하나의 순위번호로 사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를 변경할 때도 역시 각기 다른이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 55번. 55번은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55번은 부동산 등기용.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에 대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누가 부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옳은 건 물어봐서 1번은 법인은 누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그 다음에 2번은 맞죠.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2번 정답. 3번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4번은 비법인 사단재단이죠.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는 누가 해요? 누가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더라 이겁니다. 5번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누가 부여한다? 역시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이제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55번 정답은 2번. 그 다음 56번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56번에 대한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이죠. 자 1번에 보시면은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해서 X. 그 다음 2번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무엇할 때?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3번 정답이죠. 이것도 시험에 전세권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한번 등장했던 지문이에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가능하다. 이 내용은요. 3번의 내용은 사실은 민법에서도 전세권 공부하실 때 물권법에서 전세권 공부할 때도 나오는 지문이에요. 56번은 3번이 맞는 거고 4번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있을 때는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신청서라고 써있죠. 신청서 등기부는 나갈 수 없지만 등기소 밖으로 우리가 반출이 허용이 되지 않지만 등기 요 신청서 같은 경우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옮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3번. 57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50몇 번? 58번. 58번은 역시 등기부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실 때
등기부를 모르시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에요? 자,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췄을 때, 독립성을 갖췄을 때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여기서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1 등기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 건물에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나타낼 수 있는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는 한동 건물의 무엇과 표제 부와 각각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와 갑구와 무엇을 둔다? 울구를 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문상에서 4번이 틀린 이유는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표제부가 지금 빠져 있잖아 지금.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겁니다. 얘는 58번 문제는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 59번 여러 개의 지문들을 짬뽕해 놓은 거예요. 올해 등기법의 특징은 일부 몇 문제들은 이것저것 그냥 주변에서 그냥 끌어당겨 가지고 그냥 문제를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좀 많이 보여요. 자, 1번은 무엇에 대한 거? 이의신청이죠. 이의신청을 했을 때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그 다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누가 제출해요? 권리자가 제출하는데 의무자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그러면 제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공해야 되는 거고. 3번이 정답이죠? 왜? 지자체가 바로 뭐가 돼요? 관공서잖아. 그죠? 지자체가 관공서니까 관공서가 무엇 할 때는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지 않으니까 통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요.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어떤 특별한 자격은 없지만 전자 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누구만이 자격자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5번 전세권 설정 범위가 전부면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번은 이의신청, 2번은 주소증명정보, 3번은 등기필 정보, 4번은 대리인, 5번은 도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와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어 놓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6번도 그래요. 56번도 그렇고 59번도 그렇고 이따 두 문제 정도가 이것저것 끌어왔던 문제들이 되겠죠. 그 다음 60번 단독으로 해서 일단 기억을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간 게 답이니까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죠? 그럼 3번하고 4번을 일단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니은에 보시면 니은은 한마디로 얘는 뭐 권리의 무한 권리의 변경이죠. 권리의 변경이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는 무슨 신청? 공동이더라 이겁니다. 그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답 나왔어요. 3번은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더 봐야 되겠네. 그 다음 디귿은 뭐야? 디귿은 합병이죠. 합병이니까 상속과 같은 개념이니까 얘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이더라 이겁니다. 기억과 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리을은 유중은 이것이 포괄 유중이든 특정 유중이든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리을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2번도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몇 번? 4번인데 미음을 잘 보세요. 미음은 지역권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후속 조치로서 등기관이 어떻게 해요? 후속 조치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후속 조치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번이더라 이겁니다. 1번. 그 다음 61번. 역시 61번도 이것저것
그냥 섞어놓은 거예요. 기억 맞죠? 전자신청은 자연인하고 외국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은 할 수 있지만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맞고요. 니은 예전에 엄청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각하를 결정했을 때는 등기 신청인만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고, 그죠? 등기 신청인만이 이의를 삼을 수 있고 제3자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고. 맞는 질문이고. 디귿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각하. 리을 위임권자 누구예요? 대법원장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61번은 다 맞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5번이다. 이거 5번. 그 다음 62번. 역시 62번은 이것저것 또 역시 많은 내용들을 짬뽕시켜 놓은 거예요. 1번은 뭐 1번은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유의 등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2번. 자, 제가 수용을 하게 되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 다 죽는다 무조건 다 죽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살아남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살아남는 게 상속하고 무엇? 상속하고 요역지, 지역권은 살아남는 거죠. 근데 2번에 뭐가 쓰여 있어요? 처분에 제한 등기는 죽어요. 가처분이라든지 가압류는 수용 시기 전후를 보면하고 싹 죽어. 그 다음에 2번이에요. 그 다음 3번은 뭐야? 3번은 건물이 멸실이 됐다. 멸실이 되면 몇 월이네? 1월이네. 하지 않으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대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4번은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말소 등기는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가 갑구에 무슨 등기를 하자? 소유권 이전이 아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자 이겁니다. 답은 일단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5번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재결의 실효로 말소하는 경우는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으로 말소하는 거야. 공동으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62번 정답은 2번. 그 다음 63번.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해마다 빠지지 않고 시험에 이제 출제가 돼요. 5번이 틀렸어요. 왜?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 최초의 소유자인데 얘가 사망하면 그의 누가? 상속인 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네?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만약 을이면은 그냥 을이 자기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하면 돼요? 을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최초의 소유자라면 얘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무엇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더라 이거. 근데 5번이 어떻게 나왔어요? 갑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라 이렇게 나와서 5번이 틀렸더라 이겁니다. 63번 정답은 5번이에요. 나머지 1번, 2번 전부 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은 어떤 질문이야? 3번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처분 제한에 촉탁이 있을 때는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고, 1번은 뭐예요? 갑이 신축을 했는데 얘가 을이 매수했으면은 얘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2번은 뭐냐면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마지막 64번. 자, 일부 이전일 경우는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일부 이전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니까 공유니까 지분을 기록하는 거고요. 2번이 틀렸죠? 자, 2번 역시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민법에서 임차권 공부할 때 역시 나오는 질문이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내가 경료가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는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2번이 틀렸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질문이에요. 64번 정답은 2번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해가지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12문제씩에서 총 24문항을 해설해 드렸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공시법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크게 벗어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기출문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합격의 어떠한 그것 때문에 뭐 합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고요. 앞으로 28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항상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고 기본이 충실하시면 아무리 문제를 돌리고 꼬아낸다 하더라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게끔 출제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기부터 먼저 잘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26회 때 준비하신 분들은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발표하기 전까지는 뭐 시험은 잊으시고요. 좀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리고 좀 여행도 다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고요. 이제 공부를 이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계획을 세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고요. 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해설 강의를 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